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사관학교 신입생 선발 시험의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일부 4점짜리 문항 몇 개만 할까? 전부 다 할까? 그런데 이 사관학교 시험은 수능 닮은 꼴입니다. 수능과 닮은 꼴은 사관학교 시험하고 9월 모평입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23번 문제부터 빠짐없이 다 함께 살펴보고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률이요 상당히 높아요. 자, 23번에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49, 7분의 3을 따를 때에 vex, 저 확률 변수 x의 분산의 4배를 구하라는 거네. 예, 이항분포에 대한 거 반드시 수능에 나오면 평균을 묻거나 분산을 묻는 경우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 이것은요 vex라고 하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들였기 때문에 2가 밖으로 나 4가 되고 vx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요 그냥 문제풀이 답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나올 것을 지금 미리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 이것의 정의는 기본 공식이 NPQ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가져다 대입하면 4 곱하기 49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7분의 4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바로 답이 나와버렸죠. 예, 48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 수능에서도 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주고 평균이나 분산 또는 그 변형된 평균이나 분산을 물어보는 문제, 기본 공식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면 뭐예요?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2분의 1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나 이 얘기는 A 사건의 확률하고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 계산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은 이거 역시 수능에 출제 가능해서 99%입니다. 이것의 계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A 사건의 확률 플러스 B 사건의 확률에다가 그리고 A, B 동시라는 사건의 확률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하죠.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면 바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하면 나는 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됐어요. 요즘 이 문제들이요 그다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내가 10분의 7이고요. 그리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똑같기 때문에 왜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B라고 하죠. 자, 그럼 내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되었어요. 자, 연립해서 풀면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B 값이 5분의 2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 나올 문제, 기본 원리를 예상한 거예요. 독립이라는 조건을 주고 독립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이런 것 같다는 걸 알고 있는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알고 있는가? 확률 계산의 기본 등식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5번입니다. 이항 정리 역시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수능에서는 지금 이 식보다는 간단하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였을 때 y5승분의 x4승의 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야, 이거 복잡하게 돼 있네. 자, 그럼 앞에서 말이에요. 4개 중에서 R개를 X제곱에서 뽑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Y를 뽑아온 것은 4-R개이겠죠.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이요. 그 다음 여기는 5개 중에서 S개를 X분의 2에서 뽑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Y제곱분의 1은 5-S일 것입니다. 자, 이제 계수를 맞추면 돼요. X에 대한 계수가 어떻게 되도록? 4가 되도록. 자, X 계수를 봤더니 2R이고 X 계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S죠. 예, 내가 바로 4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Y의 계수를 봤더니 4-R이고 그 다음 요거 봤더니 마이너스 2에다가 5-S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도록?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R과 S를 찾아내면 됩니다. 한 단계 높은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는요. R이 아마 3이 나올 것이고요. S가 2가 나올 거예요. 예, 그건 바로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 풀이 시간 아니고 수능에 적중될 내용을 저와 함께 보는 거예요. 이항 정리요. 좀 복잡한 식의 이항 정리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전개하면 이와 같은 항이 나오는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개수이기 때문에 숫자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죄다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4 콤비네이션 3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제곱 4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요. 나 이거 4고 160이라는 걸 찾아내죠. 자, 숫자들이 조금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는 이항 정리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요. 일반항이요. 이항 전개했을 때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6번. 정규분포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기본 원리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정규분포에서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것 이것만 잘 알아놓으면 되죠. 자, 문제 차분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사관학교 생도의 일주일 수면 시간에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5이고 표준 편차가 1시간입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서 이 모의로 36명의 표본을 이 모의로 추출했어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36입니다.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X바는 여전히 정규분포이고 표본 평균의 분포요.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이다.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내용이 있죠.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36분의 1, 즉 6분의 1의 제곱, 표준 편차는 6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표본 평균이 즉 X바라고 하는 놈이 이것 이상, 이것 이하가 될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정규분포 X바입니다.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45시간입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인가 하면 6분의 1입니다. 자, 얼마 이상? 44시간 45분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45 마이너스 시간 단위를 해야 되니까 45분은 4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45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45분 20분이니까 45에다가 20분을 시간 단위로 나타내면 3분의 1. 오케이 되었어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되는 1.5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5 Z값이 이놈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하면 됩니다. Z는 1. 오케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요. 제로에서 1.5까지의 값인 이놈과 제로에서 2까지 값인 이놈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고 답은 0.9104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단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표준화시켜서 Z값이 어떤 범위에 있는가를 따라서 구해주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간략간략하죠. 예, 안 어려워요. 수능이 이 사관학교 시험 문제보다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자, 집합 X는 1, 2, 3, 4, 5다. 이것을 위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함수의 개수예요. 정역이 1, 2, 3, 4, 5고 공역도 1, 2, 3, 4 이렇게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그림 그려서 화살표로 연결하면 됩니다. 첫째 조건을 봤더니 1, 2, 3에 대해서는 이와 같다. 뭐예요? 1부터 3까지 는 4, 1부터 4까지는 감소하면 안 된대. 5일 때는 아무 말을 안 했네. 5일 때는 자유롭게 하면 되겠네. 자,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에 물어볼 겁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2입니다. 그렇게 되는 함수가 몇 개나 나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F라는 함수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입니다. 1, 2, 3, 4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1, 2, 3, 4에 대해서는 가조건에 의해서 F1의 값, 빠르게 문제 푸는 것보다 담겨져 있는 원리 어떻게 풀이하는가입니다. 내가 제일 작아봤자 1이고 내가 제일 커봤자 5가 될 거예요. 그런데 F5의 값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택하면 됩니다.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겠죠. 그러나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5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되는 2개를 한번 택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1, 2, 3, 4 중에 적당하게 칸을 나눠서 너희들은 작은 쪽으로 가라. 너희는 큰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는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옳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치역의 원소 2개를 고르는 방법은 1, 2, 3, 4, 5 중에서 2개를 고르자. 그런 다음에 1, 2, 3, 4가 그 두 값을 크기 순으로 나눠 가지죠. 그럼 이렇게 잘라서 작은 쪽으로 큰 쪽으로 갈래? 이렇게 잘라서 갈래? 이렇게 잘라서 갈래? 3가지가 생겼죠. 3가지. 이거 뭔가 하면은 어딘가 여기에 등호는 2군데 성립, 한 군데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고르는 방법이에요. 2군데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하나는 등호가 아닌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3가지. 자, 그럼 F1, F2, F3, F4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은 F5의 값을 어떻게 하면 되니? 이 F5는요, 치역은 이미 이렇게 돼서 채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이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이 가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런데요, 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나 1, 2, 3, 4가 몽땅 한 곳으로 다 가보죠. 어느 한 곳으로 다 갔다고 하죠. 5개 중에서 어느 한 곳으로 다 가버렸다. 다 등호 성립해버렸어요. 그러면 치역이 하나밖에 확보 안 됐죠. 5가 또 다른 치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옳지, 되었어요. 간단하게 경우에서 곱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했죠. 답을 구해주면요, 80까지가 나올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크게 까다롭지 않죠. 예년에 비해서 쉽게 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수능 또한 이런 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나옵니다. 5개인 원소에서 5개인 원소 함수 개수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실제로 화살표를 연결해서 그려보면은 어떻게 택하면 되는가, 택해진 것을 어떻게 나눠서 분배시키면 되는가, 그러면 남은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정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28번 볼까요? 28번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들이죠. 자, 숫자 1, 2개, 2, 2개, 4, 4개가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일렬로 나열하니까 순열이네요. 근데 같은 것이 있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다. 이때 서로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혀져 있는 두 수의 차가 각각 A, B, C, D, E, F라고 하죠. 그 사이사이 차니까 6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열하면 여기의 차이는 3이 나왔고요. 여기 차이는 1이 나왔고, 여기 차이는 1이고, 여기 차이는 3이고, 여기 차이는 0이고,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6개의 차의 합이 짝수가 되는 카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몽땅 다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가 어떻게 짝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6개 합이 짝수라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도 없거나 2개이거나 4개나 짝수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예를 든 것의 홀수를 받은 1 양쪽의 홀수입니다. 1 양쪽의 홀수는 오케이, 합이 짝수. 옳지. 그러면 1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되겠네. 1 양쪽의 것은 분명히 홀수가 되어버리는 거. 그래. 그러면 그게 맞도록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 있고요. 가운데 있고요. 끝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앞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으려고 해요. 자, 우선 이 예를 들은 거 보면 4하고 2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가 있죠. 내가 4가 있고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는 1, 2개와 그리고 이 남은 것 하나와 4, 2개를 나열하면 되는데 1이 붙어 있더라도 홀수는 하나, 2개. 1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없다. 지금은 1이 떨어져 있지만 1이 붙어 있더라도 옆에 이웃한 수와 차가 홀수인 경우는 붙든 말든 여기 하나, 2개이기 때문에 A, B, C, D, E, F, 합은 짝수가 됩니다. 옳지. 그러면 내가요, 앞에 것이 2가 나오고 뒤에 것이 4가 나왔을 경우도 있겠네. 수능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직접 나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금 만족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너무 많고 힘들면 여사건을 생각하는. 그래. 이와 같이 양쪽 끝에 짝수인데 짝수가 2, 4로 다른 경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같은 짝수 2를 넣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1, 2개와 그리고 2, 2개 나와버렸기 때문에 4, 3개만 더 가져다 나열하면 되나요? 1이 붙어 있어도 홀수가 2군데, 떨어져 있으면 홀수 4군데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쪽 끝에 4가 주어진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때는 1, 2개, 그리고 4 하나, 2, 2개. 오케이. 이건 나열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그 다음은 또요. 1이 가만 보자. 1 옆에 짝수가 오기 때문에 짝수가 왔다면 홀수. 그래. 1이 양쪽에 있을 때 홀수인 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2가 2개이고 4를 3개 나열하면 홀수인 경우 2군데 있으니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1이고 다른 한쪽은 1이 아닌 짝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1이 아닌 짝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2라고 해봅시다. 그럼 홀수되는 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그리고 2, 4, 4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1 옆에 홀수가 와버리고 홀수가 3개입니다. 1 옆에 붙어 있더라도 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옳지. 그러면 됐어요. 뭐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랬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4 또는 2가 양쪽 끝에 4하고 2가 양쪽 끝에 있는 겁니다. 4를 3개의 4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갔어요. 남은 거 이것만 나열하면 돼요. 이것만 나열하면 되니까 5개에 대한 순열인데 같은 것은 이 팩토리얼이에요. 4, 2가 있고 2, 4가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 팩토리얼 1, 2개 있잖아요. 심각하게.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봤더니 같은 것이 나왔어요. 2, 2, 4, 4일 때 가운데 끼인 거 봤더니요. 첫 번째 경우는 같은 것이 2개, 3개 있으니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서로 이와 같이 하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2개씩 있으니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나 이런 타입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1을 양쪽으로 떼버렸기 때문에 5 팩토리얼 가운데 2, 2개, 4, 3개 같죠. 됐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였습니다. 더해서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둬도 되겠죠. 계산해주면 110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뭘 물어봤니? 경우의 수에서 물어볼 수 있는 4점짜리라면 지금 한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였거나 아니면 중복 조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것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몇 가지 타입이 있는가 그 타입에 따라서 실제로 나열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4점짜리 같아 보입니까? 하지만 한번 이렇게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상합니다. 4점짜리 수능에서 28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한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몇 가지 타입이 보통 한 3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열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적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과목명이 뭐예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통계 크게 3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4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8번 4점짜리인데 경우의 수죠.
29번은 확률 변수에 대한 거네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주로 기대값을 물어봅니다. 분산은요? 분산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해야죠. 읽어볼까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파란 공 1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4개의 공이 들어있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는 다시 넣는 시행을 합니다. 복원 추출을 합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였습니다. 3개의 종류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값을 물었잖아. 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돼요. 64 빠져나오고 expectation x-10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x의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수능은 이렇듯이 중단어, 대단어 하나마다 굵직한 거 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 물어보면 확률 분포만 완성하면 됩니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3개 종류가 한 가지만 다 나왔을 수도 있고요. 2 종류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3 종류가 나왔을 수도 있고 4 종류 다 골고루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확률 분포 표만 완성하면 그냥 모든 건 끝나죠. 그래요. 자, 하나씩 볼까요? 뭘 하고 있지? 복원 추출로 4개 중에서 하나씩 꺼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류만 나오려면 흰 것만 줄기차게 나왔다. 이것만 줄기차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4의 4승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흰색이니 검은색이니 파란색이니 빨간색 4가지가 있어. 오케이.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나는 이 4의 3승분의 1일 때 확률 구했습니다. 편한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4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요. 4의 4승가지인데 4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왔으니까는 저 4가지의 순열만 정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입니다. 4로 하나 약분했더니 4의 3승분의 3팩6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냐? 분모를 맞춰주면 기대값 계산할 때 편하고 4의 3승이 64예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합이 1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3 종류가 나온 걸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는 4의 4승가지입니다. 3 종류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4가지 중에 한 가지 색깔이 아니요, 3 종류라고 했어요. 어떻게?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뽑았다고 할까요? 아니요. 4 종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어느 2개는 같아진 색이고 다른 건 다른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래. 그러면 4 중에서 두 번 나오는 것을 뭘로 택할 것인가? 4 콤비네이션이 택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택할 것이 뭐요? 그 다음에 또 택할 것이 다른 2가지, 남은 3가지 중에서 다른 2개를 더 추가로 택해야 되니까 3 콤비네이션이 3가지. 자, 그러면은 같은 것 2개 있고 다른 것 또 2개 있는 순열의 수니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따라 곱하기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입니다. 그래? 이거 만만치 않네. 근데 제가 살짝 이거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의 3승분의 36이 나오면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더해서 1 되도록 해도 되지만 수능을 대비해서 직접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우는 4의 4승가지입니다. 2 종류의 색깔이 나왔습니다. 4가지 색 중에서 2 종류의 색깔을 골라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2 종류의 색깔인데 2 종류의 색깔이 하나, 둘, 셋, 4가지. 몇 번째 나올래? 첫 번째 뭐 나올래?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뭐 나올래? 둘 중에 하나. 이에 4승가지인데 한 가지로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듬고 정리하고 계산해 봤더니 4의 3승분의 21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요거 어떻게 했니? 요놈 어떻게 했니?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이걸 공부해. 제가 설명했죠. 4가지 색깔 중에 다른 거 2개를 뽑아내는 방법. 그래서 2 종류의 색을 정했습니다.
그럼 두 종류의 색이 정해졌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가 나올래? 누가 나올래? 누가 나올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게 사성가지인데 다 한 종류가 나온 두 가지를 빼주면 두 종류의 색깔 맞죠. 자, 이제 그 다음은 뭐 제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expectation x이기 때문에 곱하고 그리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4의 3승이 64잖아.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 곱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42 3 곱하기 6 5 108 그 다음에 4 6이 24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10 빼주면 되고요. 답을 구해보면 165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확률 분포 표를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수능에 임박해서 또는 구평에 임박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 놓을 것은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정의했을 때에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먼저 구하고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확률과 통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30번 문제 볼까요? 자, 30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자, 확률 문제 하나 4점짜리, 통계 문제 주로 기대값 묻는 거 하나를 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아니면 중복 조합 문제로 경우의 수 문제 하나 4점짜리가 그랬죠. 5점짜리까지는 뭐 다 잘, 3점까지는 다 쓰면 잘 맞춥니다. 자, 볼까요? 흰 공 1개, 검은 공 6개. 오, 나 6개 있어. 흰 공이 1개 있어. 그래,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의 3개 종류, 야, 아까 문제랑 비슷하다. 3개 종류가 처음으로 2종류가 되면 시행을 멈춘다.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가 4일 때에 이런 조건 하에서 그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있었을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4개를 꺼냈다는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았어요. 그럼 4개를 꺼냈는데 2종류라는 것은 검은 공은 6개이기 때문에 검은 공만 나와가지고는 3종류가 되니까 안 되네. 그럼 2종류의 색은 검은 거 흰색이었거나 검은 거 노란색이 남아있다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 다음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검은 공이 3번 계속 나오고요. 마지막 4번째 흰 공이 나와버리면은 주머니 속에는 검은 공과 노란 공이 있으니까 됩니다. 그리고 흰 공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 조건에 여기 흰 공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니? 예, 처음 3번은 검은 공이 2번, 노란 공이 1번이라고 합시다. 노란 공 2개 있었기 때문에 4번째 흰 공을 꺼내버리면 흰 공이 뽑혀 있고 주머니 속에는 2종류의 색깔의 공이 남아 있습니다. 또 볼까요? 검은 공, 그리고 노란 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노란 공이 나와서 주머니 속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알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것이 몇 가지 경우인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이것이 몇 가지 경우인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 나 어떻게 되는가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흰 공이 있는 것이니까 전체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30번 문제 치고는 좀 쉽죠, 그죠? 예, 쉽게 내려고 애를 썼어요. 다 맞춰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검은 공이에요. 검은 공이 6개 있었어요. 그러면 6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나왔어요. 이제 비보건 추출이니까 검은 공 5개 남았어요. 5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나왔어요. 이제 검은 공 4개 남아서 4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 4번째는 흰 공이 나와서 흰 공 1개뿐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검은 공 3개 그리고 흰 공 하나 뽑히는 방법. 흰 공이 중간에 나오면 안 되나요? 뭐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3개 종류가 처음으로 2가 되면 멈춘다 그랬잖아. 흰 공이 중간에 나와버리면 흰 공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4회째 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요. 노란 공이 어디서 나왔느냐? 3가지 중에 하나겠죠. 1, 2, 3회 중에 하나.
그다음에 검은 공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노란 공 몇 개 있어요?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흰 공 하나. 오케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노란 공 어디선가 나왔겠죠? 앞하고 똑같으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2고요. 마지막에 노란 공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 공 남은 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다 더하는데 어차피 6, 5, 6, 5, 6, 5는 공통으로 있죠. 나눠지잖아. 그러면 그거 빼버린 4에다가 그 다음에 그 6, 빼버린 6에다가 그 다음에 빼버리면 다시 6에다가 그리고 원하는 건 요놈이었기 때문에 4 플러스 6. 오케이, 약분해서 계산해주면요 8분의 5가 나왔고 분모 문제 합을 물었기 때문에 5 플러스 8 해서 13이라고 해서 바로 답이 구해졌습니다. 오히려 30분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쉬워지죠, 그죠? 자, 어땠습니까?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관학교, 당해 사관학교 시험 문제, 그리고 잠시 후에 치러질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 수능 기출문제, 이 90문항만 잘 정리해서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 가장 경제적인 수능 고득점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